네, 안녕하세요.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 전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지속 가능성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한 세계적인 규제의 흐름과 이커머스 트렌드는 이미 몇 번 이전 웨비나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혹시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제 발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커머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지속 가능성 목표는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는 DHL의 솔루션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할 수 있는 솔루션, DHL 고그린 플러스의 핵심인 지속 가능한 항공유,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지금 현재의 소비, 컨슈머리즘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기업의 환경,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한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통계 자료로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는 어떤 지속 가능성 전략이나 옵션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계신가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앱에서 일회용품 받지 않기 옵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페에서 텀블러 할인을 적용해 주는 것은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포장재나 쇼핑백 동봉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지속 가능성 옵션과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구매자들은 기꺼이 이 선택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솔루션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는 소비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규제의 흐름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도 이하로 묶어두려는 파리 기후협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비재무 부문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위해 기업이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력을 수치화하여 구체적인 배출량과 감축량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상 범위는 점점 확대해 가고 있고요. 이런 비재무 규제뿐만 아니라 탄소세 도입 등 재무적인 측면의 규제들도 계속 확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시를 의무화한 것보다 더 프랙티컬한 규제를 시행 중인 국가도 있는데요. 독일 신포장재법, 점원 패키징 액트는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포장재를 회수, 폐기하는 비용을 생산자와 유통기업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나누고 과대 포장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으로 2022년 7월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독일 내 상품을 유통하는 모든 제조사 및 유통기업에 보고서 제출과 폐기 비용을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형태나 거래 조건 등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한국 판매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유보호인 루시드 아이디를 등록하고 듀얼 시스템이라는 생산자 책임기구 포털에 포장재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고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드 이커머스의 주요 타겟인 구매력이 큰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를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를 향해 나아갈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로드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 확보입니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트래킹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수치화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탄소 배출을 분류하는 스콥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탄소 배출원이 다양한 만큼 감축 방법도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DHL 역시 탄소 배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물류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도 어떤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HL 그룹은 장기 목표로 2050년까지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2050을 설정했습니다. 넷제로는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도록 해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8년 고그린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후에 클린 오퍼레이션을 기조로 네트워크를 조금씩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인 넷제로 2050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 목표로는 2030 타겟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라스트 마일 배송의 60%를 전기화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 사용량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친환경 대체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라스트 마일 배송 차량의 31%에 해당하는 151대를 전기차로 운행하고 있고요. 2022년 작년 한 해 DHL이 소비한 사프는 글로벌 전체 공급량의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DHL 고객의 탄소 배출량을 직접 감축하고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솔루션인 고그린 플러스를 공식 런칭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속 가능성 로드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콥 1, 2, 3는 기업, NGO,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구성된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탄소 배출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스콥 1은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인 공장이나 기업 소유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말하고요. 스콥 2는 공장 가동이나 냉 난방 등 기업의 에너지 소비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의미합니다. 스콥 3는 조금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 사항인데요. 제품 생산 외에 물류, 제품의 사용 및 폐기, 해외 출장 등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스콥 3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업의 경우에 스콥 3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발자국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측정 자체도 쉽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는 스콥 3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24년부터 적용될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CSRD에서는 스콥 3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규제를 스콥 3를 포함하는 탄소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에서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에서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바로 이 스콥 3에 해당합니다. 즉, 해외 판매를 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스콥 3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로 주로 판매하시거나 스콥 3 배출량을 관리하는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신다면 더욱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DHL은 바로 이 지점에서 DHL과 고객의 스콥 3 탄소 배출량을 함께 줄일 수 있는 프로덕트 고그린 플러스를 런칭했는데요. 이 솔루션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일반 항공유에 비해 최대 7, 80%까지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프와 탄소 배출 직접 감축을 의미하는 인세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는 현존하는 가장 확장성이 뛰어난 솔루션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프가 대체 무엇이고, 사프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스콥 3 탄소 배출량을 직접 감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DHL의 탄소 중립 배송 서비스인 고그린을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공인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운송 시에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그대로지만 외부의 기후보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보호를 실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오프셋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쇄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밸류체인에 투자해서 공급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 유통, 배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것이 인셋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화석 연료 대신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공장 설비를 바꾼다든지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개조해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인셋에 해당합니다. 지난 4월부터 DHL에서 서비스하는 고그린 플러스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사프를 이용해서 기존 연료 대비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인셋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프는 대체 무엇이길래 인셋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프 제조사 중 하나인 핀란드 네스테사의 마이사프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Planes fueled by used cooking oil? It's not a vision, it's a reality. Today. Aviation accounts for 2 to 3% of overall climate impact, and it is expected to keep increasing. So, to ensure a healthier planet for our children, we need a solution that can be implemented today. We are happy to introduce to you Neste My Sustainable Aviation Fuel, or SAF. SAF can immediately replace fossil jet fuel, reducing emissions from air travel. Neste turns renewable and sustainably sourced waste and residue raw materials, such as used cooking oil, rendered fats, and greases, into fuel that can safely power aircraft. By reusing the existing carbon over and over again, there's no need to extract more carbon from underground. The perfect answer to a problem that needs a solution right now. In the future, SAF could be made from a new generation of raw materials, including forestry waste, municipal solid waste, algae, and even converting power to liquids. More than 25% of Neste's workforce is dedic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rying to find the next generation of raw materials. Neste'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protects forests, does not consume excessive amounts of fresh water, or take away edible produce from people. From our strategically located refineries, Neste can deliver a growing supply of SAF to airports and airlines around the world. Does SAF work with existing jet engines? The answer is yes. Once blended with conventional jet fuel, Neste's SAF is a drop-in fuel suitable for all aircraft engines. Switching is easy. There's no need for additional training or modification to engines, storage, delivery, or the fuel supply infrastructure. So let's go back to the main challenge. In neat form, SAF directly reduces the emissions from air travel by up to 80% over the life cycle compared to fossil jet fuel. It lowers emissions of air pollutants for neighborhoods around airports and contributes by supporting green jobs. SAF also reduces pollution from aircraft engine operation, particulate matter and sulfur oxides compared to conventional jet fuel. Reducing these emissions contributes to cleaner air, which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improving the air quality around airports and surrounding communities. Airlin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lying with Neste My SAF since 2011, making it a proven, safe way to reduce emissions. We're ready to produce more than 515 million gallons, or 1.5 million tons of SAF in 2023. SAF will power a revolution in aviation. Take control of your own climate impact. Neste My SAF is a choice you can make. Learn more at neste.com/SAF. Made from 100% wastes and residues, reduces CO2 and non-CO2 emissions. Available now.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2에서 3%를 차지할 정도이다 보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에서도 2050 플라이 넷제로라는 미션 아래 아이아타 멤버로 가입된 항공사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으로 오프셋과 인셋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프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오프세팅보다도 3, 4배 이상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사프가 기존 일반 항공유에 비해 연료 수명 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탄소 발자국을 7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 연료 솔루션들과도 비교해 보면요.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 터빈을 사용하려면 전용 창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충전이나 주입 시간도 두세 배 이상 길고 에너지 효율도 높지 않아서 아직은 짧은 구간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DHL도 2024년부터 완전 전기 비행기인 앨리스를 도입하는데요. 아직은 전기 배터리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미국 내 도메스틱 운송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사프는 일반 항공유와 블렌딩하여 별도의 조치나 기체 개조 없이 운행 중인 항공기에 바로 주입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도 동일하고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현존하는 대체 연료 솔루션 중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프 제조사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사프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사프가 현존하는 가장 확장성 좋은 솔루션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프를 사용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증 방식인 북앤클레임인데요. 사실 사프를 구매하는 만큼만 연료에 블렌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프를 구매한 구매자가 사프 생산 시설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항공사의 항공기까지 사프를 옮기는 데서 또 새로운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사프를 사용하는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프는요, 연료의 물리적인 이동과 거래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연료는 암스테르담, 로스앤젤레스 등 주로 지정된 공항에서 항공기에 랜덤으로 주입되고 있습니다. 대신 사프 구매 이력, 주입량 등은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사프를 활용한 비행에서 이루어진 탄소 배출 감축량에 대한 권리는 사프를 구매한 구매자가 인증서 등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공사나 운송사가 아니더라도 사프에 투자한다면 운송 시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프 구매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DHL 솔루션 고그린 플러스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트렌드, 타겟 설정과 로드맵, 그리고 직접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집약한 DHL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Ti는 파리 기후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 이니셔티브이다 보니까 기업의 감축 목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라서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DHL도 2022년에 타겟 검증이 완료돼서 등록이 되었고요.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5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겟에 대한 검증 비용이 있긴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고요. 전체 임직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엔 SME로 분류되는데 검증 비용은 $1,000 정도부터 시작되고 면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등록한 기업들의 목표를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것도 타겟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로드맵을 세우는 것은 DHL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 정책과 미션을 세워보시고 구체적인 활동과 달성해 나가는 현황을 꾸준히 트래킹하면서 이를 알리는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커머스 판매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와 지속 가능한 배송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DHL에 준비된 솔루션부터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그린 플러스는 사프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하는 배송 솔루션인데요. 운송장에 고그린 플러스 마크가 출력되기 때문에 구매한 물품이 지속 가능한 배송 옵션으로 배송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DHL 이커머스 고객들을 위한 옐로우 패키지 역시 FSC 인증을 받은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옐로우 패키지는 소량 화물을 위해서 부피 무게 1kg짜리 타입 1과 2kg짜리 타입 2 두 가지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론칭된 라벨 프리 리턴은요. 이커머스 구매자가 반송을 신청하면 별도의 종이 운송장이나 인보이스를 출력하지 않는 대신에 전송된 QR코드로 반송을 접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종이 사용도 줄이고 반품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아직은 API 연동 고객분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프를 구매해서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인 고그린 플러스는 일회성과 연간 계약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회성은 사용하는 DHL 운송장 작성 툴에서 옵션으로 고그린 플러스를 체크하시면 건별로 적용됩니다. 연간 계약 시에는 발생하는 모든 건에 고그린 플러스가 적용되고 SGS에서 인증하는 탄소 배출 저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모델은 감축 목표와 상세 효과에 따라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설정한 타겟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년 후에 발급되는 인증서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발송한 화물 정보와 사프 사용량을 근거로 정확한 감축량을 알 수 있습니다. SGS에서 인증한 이 인증서에는 사프 생산자와 공정 종류, 원료, 인증 기관, 주입 공항 등이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료를 사용한 사프를 통해서 1년 동안 얼마의 탄소를 감축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증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고 계약 문의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프와 고그린 플러스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계속 소개해드렸지만 고그린 플러스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프를 사용해서 스콥3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배출량 보고를 하거나 배출량을 보고하는 기업과 거래하거나 혹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별도의 투자 없이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사프가 현존하는 가장 확장성과 효율성이 좋은 대체 연료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유럽연합은 2024년에 사프 의무 주입량을 2%부터 점점 늘려가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영국 정부도 2030년까지 항공유의 10%를 사프로 대체하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여러분도 고글린 플러스는 감축 목표를 10%부터 다양하게 나눠 놓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M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투자할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비즈니스가 복잡하지 않으실 때 시작하면 배출량 계산이나 감축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구매자에게 사프를 이용한 배송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DHL 고그린 플러스를 통해서 탄소 절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DHL은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나은 지구를 만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가 우리에게, 고객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길은 아주 긴 여정이 될 거고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고요. 고그린 플러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계약을 원하시면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 채팅창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L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물류 파트너로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겠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요.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DHL 서빈나 매니저가 준비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국가 통관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